배 타는 어부의 딸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굴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겨울 김장철에 굴보쌈이나 뜨끈한 석화찜으로 넉넉하게 먹는 굴을 유럽에서는 비싼 가격 탓에 마음껏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가득 푸짐하게 두고 먹는 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먹으면 더 맛있는 굴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알찬 건강정보 건강아이입니다.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해서 바다의 우유라고도 하는 굴은 석화라고도 불리는데요. 돌을 이용해 키워서 껍질이 있으면 석화, 밧줄에 붙은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키워서 껍질이 없으면 굴이라 부르는 굴.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장 김치와 함께 굴보쌈으로 먹거나 하얀 쌀밥 한 숟갈에 어리굴젓을 올려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굴 특유의 비린 맛 때문에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굴이 가진 놀라운 효능들을 들으시면 아마 다시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은 물론 덩달아 건강도 튼튼해지실 겁니다. 먼저 굴의 효능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역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굴은 아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00g의 생굴에서 대략 14mg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4mg, 돼지고기 2mg보다 높은 양입니다. 아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11mg, 성인 여성 8mg이므로 큰 생굴은 10개가량, 요리용의 작은 굴은 20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음식도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굴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기 장애나 두통,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연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필요한 중요한 미량 무기질로 약 90%가 근육과 골격에 존재합니다. 아연은 단백질과 세포의 유전물질인 DNA 생성에 관여하고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싸울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아연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와 조직의 성장과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백혈구의 생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는 물론 성장 지연, 식욕 저하, 상처 회복의 지연, 설사, 머리카락 손실, 미각과 후각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아연이 풍부한 굴을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굴에는 신경세포 활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우린은 불안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의 독성을 완화하고 기억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굴을 통한 타우린 섭취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굴 속의 비타민 B10이라 불리는 코발라민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발라민은 특히 마이린이라는 신경 섬유를 보호하는 물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이린은 신경 전달을 돕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발라민은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 유지에 중요하며 신경 조직의 건강 및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신체의 모든 세포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발라민 결핍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굴을 통해 타우린과 코발라민을 섭취한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관련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에서 발견되는 지방의 일종인 트리글리세리드는 심장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신체가 사용하지 않은 과잉 칼로리는 지방세포의 트리글리세리드로 축적되는데요. 이 수치가 높다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낮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상태에서 심장 질환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또한 고혈압, 비만 및 대사 증후군 등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 이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혈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병의 위험 요소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포타슘과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더불어 굴에는 세포막의 강도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E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항산화는 물론 암 예방에 좋습니다. 굴이 자란 지역이나 크기, 조리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굴 100g당 약 7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을 위해서는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이로 인한 다양한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일부 형태의 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이 체내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인데요. 미국 애리조나대 클라크 박사팀의 셀레늄의 암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셀레늄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63%, 대장암 발생 위험은 58%, 폐암 발생 위험은 46%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활성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셀레늄은 암세포의 무분별한 성장을 제어하고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섯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굴에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한 뼈를 형성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 또한 뼈 조직의 핵심 구성 요소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신체에서 근육 수축 및 신경 신호 전달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칼슘을 사용하는데 식단을 통해 섭취가 없다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굴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굴찜이나 굴무침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굴버터구이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생굴을 250g, 300g가량 준비해서 굵은 소금으로 깨끗이 씻고 깨끗한 물로 3번가량 헹군 후 채반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팬을 가열하고 약 30에서 40g의 버터를 녹입니다. 다진 마늘 1스푼을 버터에 볶아주고 마늘향이 올라오면 굴을 넣어 중불에서 살짝 볶아줍니다. 진간장과 레몬즙을 각각 2분의 1 테이블스푼으로 넣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잡내 제거를 위해 청주 혹은 생강청을 약간 넣어 볶아줍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적당량의 파를 넣고 볶아준 후 후추를 톡톡 뿌려 마무리합니다.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간단하지만 풍미 있는 굴버터구이가 완성됩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굴은 겨울인 11월에서 3월이 제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살이 오르는 굴의 특성상 12월까지 추운 날이 이어지면 1월에는 바닷물의 수온이 더 낮아져 움직임이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겨울에 활동량이 작아져 살이 더 찌듯이 굴도 이때 살이 더 오르기 때문에 1월, 2월의 굴은 글리코겐 함량이 10개가량 높아져 달콤한 맛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고 식감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5월, 8월은 산란기로 복어의 독과 유사한 독성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굴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먹으면 맛이 좋고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 가장 귀하며 안색을 좋게 만들고 피부를 곱게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려라는 이름으로 굴 껍데기를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식사 때마다 굴을 먹었다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구매하실 때 석화의 경우 껍데기가 닫혀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살짝 열려 있어도 두드리면 닫히는 것으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프겔이 아닌 석화가 입이 열려 있거나 깨진 굴은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굴은 어느 정도 오염된 지역에서도 서식을 합니다. 기름 유출처럼 심각한 오염 수준이 되어야 서식지를 떠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청정 지역의 굴을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식이 발달되면서 바다의 부유생물을 먹고 사는 굴의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노로바이러스의 제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생굴 드시기를 꺼려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 85도 이상 온도에서 2분, 3분가량 익혀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밥, 굴국, 굴전처럼 충분히 익혀 드신다면 노로바이러스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의 세척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붙은 석굴은 솔로 겉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찬물에 1시간가량 담궈두면 소금기가 빠져 구이와 찜 등으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껍데기를 절반만 벗겨낸 하프셀, 방갓굴의 경우 물에 가볍게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봉지에 담아 알맹이만 판매하는 생굴은 찬물에 소금을 1큰술 넣어 살살 저어 세척하면 됩니다. 3번가량 헹궈주세요. 이물질이나 잡내가 걱정된다면 무즙을 활용해 세척이 가능합니다. 무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의 이물질과 잡내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곱게 간 무즙에 물을 넣어 살살 문질러 주거나 3분 이상 섞어두면 됩니다. 이물질로 인해 무즙의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굴을 고를 때에는 살이 뽀얗고 살이 올라 오동통하고 탄력이 느껴지고 윤기가 나면서 검은 태가 뚜렷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신선도가 생명인 굴은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신선한 생물을 구매했을지라도 냉장 보관하여 2일, 3일 안에는 꼭 드시거나 혹은 냉동 보관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굴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능은 물론 고르는 법과 주의할 점, 세척 방법과 보관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철 대표 스템이나 음식으로만 알았던 굴의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마무리하다 보니 저는 뜨끈한 굴국밥에 어리굴젓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굴 요리를 드시고 싶으신지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인 굴을 이용한 나만의 레시피 혹은 궁금한 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공부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오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상 여러분과 함께 100만 유튜버가 될 건강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